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강이고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 그냥 점성에 대해 공부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걸 말하죠. 이 점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은 끈적거립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그냥 모든 유체들은 유체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를 말합니다. 유체들은 다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어느 정도의 점성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성이 하나도 없는 물이라고 액체라고 한다면 또는 기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으로 한번 탁 밀면 어디에 부딪히기 전까지 지구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지구 만약에 동그라니까 계속 돌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유체는 점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점성에서 우리가 점성의 법칙 중에 되게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이 정의는 유체의 전다 능력은 속도 구배와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딱 보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까지 그려달라고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지금 파란색은 유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그림에 원래 위에도 좀 칠하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만큼 판 밑까지 우리가 물 위에 요런 판을 올려놓고 얘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힘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길 때 들어가는 이 힘은 우리가 이렇게 F라고 한번 적어보고 얘는 만약에 이 판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요만한 판을 끄는 것과 이만한 판을 끄는 것 당연히 판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판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결국 F는 ma였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도를 확 주려면 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약간 우리가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 물 위에 판이 떠 있잖아요. 이걸 2D로 그리면 판이 있고 이게 물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힘이 조금만 필요하게 됩니다. 또 거꾸로 물이 되게 얕은 옹덩이라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요거 하나는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요렇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저 싱크대에 물 받아놓고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유의미하게 느낄 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요런 표현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다라고 하면 A가 크면 B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거꾸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자 한번 봐볼게요.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쳐보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이 판의 면적과 판을 당기는 속도와 그리고 유체의 깊이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례한다는 건 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유체는 이렇게 비례하게 되지만 이 유체가 물일 수도 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꿀일 때 드는 힘과 물일 때 드는 힘은 다를 거예요. 단지 물일 때도 판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들고 꿀일 때도 판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드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합쳐서 이 힘은 이 비례를 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상수 K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일 때 K 값과 꿀일 때 K 값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K라고 안 쓰고 여기서 뮤라고 씁니다. 이 뮤가 바로 점성계수입니다. 즉 어떤 유체냐에 따라서 이 점성계수의 값은 다 변화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뒀을 때 이걸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좀 공간이 조금 좁네요. 자, F는 뮤의 면적에 속도에 그리고 깊이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판이 얼마나 큰지 또 때리려는 힘이 얼마나 클지 이런 거는 우리가 기준점을 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판일 때 꿀에서 당기는 거랑 이렇게 작은 판에서 물에서 당기는 거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단위 면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요 A를 왼쪽으로 식으로 넘기면 이렇게 A가 되죠. 단위 면적당 힘. 마치 그 압력의 단위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둘게요. 두고 이 속도와 이 깊이도 우리가 단위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단위를 쓸 때 미분인 건데 미분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게 dv, dy라고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y 요 깊이를 수직선을 그어보고 속도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요. v 그리고 요게 이제 y가 되고 우리가 얘네를 이게 당기는 힘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d라고 썼다는 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v랑 y를 dy분의 dv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깊이에 대한 속도가 되기 때문에 방금 이 그래프처럼 얘와 이어주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되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속도에 대한 기울기라고 해서 속도 9배 또는 속도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요 단위 면적당 힘, 유체에 작용해야 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는 타우라고 적고 타우입니다. 혹시 읽는 법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타우라고 적고 얘를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도가 없다면 내가 이 판을 여기서 툭 치면 이 유체에 부딪히는 그 끝까지 가야 돼요. 지구 끝까지 간다면 바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뻥 차면 반대편 대륙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 전단 응력이라는 게, 즉 점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단 응력을 약간만 더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그냥 용기가 없이 물이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요. 그냥 우리가 원래 고체를 뻥 차면 얘가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차면 이렇게. 근데 물은 우리가 힘을 여기다 주게 되면 얘가 막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그런데 이게 변화한다는 거죠. 형태가. 그때 우리가 얘가 변화는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나름 이렇게 저항하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이라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로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의 반대에 대한 힘을 가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 다시 정리하면 타우가 되고 타우는 뮤 곱하기 속도 9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타우가 가장 크고 어디서 타우가 가장 작은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걸 2D로 다시 바꿔보면 옆에서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이 판을 우리가 이렇게 당기면 이 판은 이렇게 총 깊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성이 가해지는 게 달라져요. 깊을수록 영향을 안 받고요. 위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판때기로 생각을 안 하시고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죠. 파도는 표면에서 치는 거지 심해 깊은 곳까지 파도가 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요 위를 건드려서 위에는 강하게 움직이고 밑에는 약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게 점성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힘이 많이 가해졌다는 건 전단 능력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가해졌다는 뜻이에요. 힘을 받은 만큼 저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평판 사이 같은 거는
타우가 전달 능력이 이 표면에서 가장 강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가장 전단력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장 전달 능력도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판을 요 고정된 상태에서 밑에가 판 하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약간 다르게 우리가 조건을 보면 우리가 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면요. 우리가 결국 물이 움직이는 거지만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양쪽의 판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볼 수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이 안에 유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체가 흐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딱 보시면 요 중간은 전단력이 안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요만큼이 전단력이 강하게 가해졌기 때문에 아까 그림 거꾸로 그린 건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그리니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바꿔보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요 지금 파란색 중간에 요 원뿔 같은 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은 거꾸로 이쪽으로 당기는 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그 아까 그림에서 여기 바닥이 되는 거고 여기 위가 각 판의 제일 윗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는 관 벽에서 가장 커지고 이렇게 관에서 흐를 때는 이 관의 중심부가 가장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양쪽에서 보니까. 이 정도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단원에서 배웠던 거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단 능력이라고 하면 얘도 단위는 결국 압력과 같은 단위고요. 우리가 유체의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마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사실상 전단력이면서 전단 능력의 크기가 됩니다. 유체가 끈적할수록 얘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유체가 적게 덜 끈적할수록 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유체의 정의를 서적에서 찾아보게 되면 유체는 전단 능력에 따라 형태가 계속 변화한다고 합니다. 전단 능력이 없다면 한 번 변화하고 끝이에요. 변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점성계수, 동점성계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단위를 환산하거나 그 MKS를 MKS라고 안 배웠죠. 그 MLT 차원 단위를 배울 때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단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점성계수나 동점성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요. 자, 우리가 이제 타우는 뮤분의 그리고 dy분의 dv라고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의 단위를 알려면 나머지 단위를 알면 얘를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얘를 단위로 써보면 얘를 단위로 써보면 타우는 압력과 똑같았죠? 뉴턴 퍼 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쵸? 그리고 깊이는 그냥 미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뮤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는이라고 하면 왼쪽의 단위와 오른쪽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뮤를 궁금해하니까 뮤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타우에서 얘네만 이항을 하면 dv의 dy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를 다시 단위로 정리하면 타우는 뉴턴 퍼 제곱미터에 곱하기 여기는 이제 위에가 미터가 됐고 밑에가 미터 퍼 세크가 됐죠. 그러면 미터 지워지고 세크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네가 삭제돼서 얘의 단위는 여기다 곱하기 세크에서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여기 보시는 얘의 단위입니다.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우리가 사실 점성계수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 딱 떠오르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외우고 있다면
이 식에서 그냥 바로 단위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성계수가 크다는 건 여기 끈적거린다는 거고, 우리가 점성계수란 아까 배웠듯이 속도 구배와 전달 능력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비례정수가 됩니다. 비례상수라고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르죠. 비례정수는 아까 우리가 타우는 면적이 아니었죠. 일단 타우는 속도나 깊이에 반비례하니까 처음엔 원래 힘으로 썼었죠. 우리가 여기 면적까지. 얘네를 우리가 는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들어간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못 보던 단위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첫 번째 강의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SI 단위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절대 단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MKS라는 단위 제도를 씁니다. 갑자기 또 이건 뭐냐? 미터,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위 말고 CGS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얘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란 뜻이에요. 기준값을 뭘로 잡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제 이 책은 모두 MKS 단위로 풀 거고, MKS 단위로 해야 가장 공부가 쉽습니다. 근데 CGS가 보통 수업할 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안 해주는 건 여기 이 부분 말고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수업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긴 하니까 시험에 한번 봐볼게요. 자, 이 포아즈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포아즈. 보통 P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소방에서는 다 포아즈라고 다 써주더라고요. 프랑스 사람 이름인데, 이름에서 따온 건데, 포아즈는 뭐냐면, 우리가 유체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유체가 1g 유체가 1초 동안 1cm를 이동하면 1포아즈입니다. 그냥 P라고 쓸게요. 1포아즈. 그래서 얘의 단위를 우리가 그 MKS로 안 쓰고 얘는 CGS로 써요. 그냥 뭐 그렇게 말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1g이 1초 동안 1cm 이동하는 게 포아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MLT로 쓰니까 센티미터, 그리고 여기 초로 이렇게 쓰겠죠. 이게 1포아즈의 단위인 거고, 우리의 MKS 단위에서는 요 파스칼 퍼 세크 또는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램 센티미터, 죄송합니다. 원래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가 되기도 하고 요 값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보면 여기 지금 못 보던 놈이 있어요. 다인이라고. 얘도 한번 일단 배워는 볼게요. 이거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요 수치로 환산하는 것만 외우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표기는 다인이라고 쓰고 우리가 똑같이 그냥 풀네임으로 다인을 다 쓰기도 합니다. 이 다인은 힘의 단위예요. 힘. 그러니까 차원이 뉴턴과 같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한번 쫙 봐볼까요? 1뉴턴이 뭘까요를 생각을 해보시면 1뉴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 힘의 단위잖아요. 힘의 단위. 자, 힘의 단위. 힘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어요. 그쵸? MA. 그럼 1뉴턴이라는 건 질량 1kg짜리의 어떤 물체를 1m per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곱해줬을 때 우리가 1뉴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수업 때 제가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단위들은 있잖아요. 다 1을 넣어서 만든 값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에서 볼트도 다 1을 넣어서 나온 값입니다. 1쿨롱이 1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다인도 힘이 단위니까 이 다인이라고 하는 것도 1다인은 딱 이제 약간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1g의 질량을 1cm per 세크의 제곱으로 가속을 해주게 되면 1다인이 됩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얘랑 얘랑 지금 1000배 차이고 얘랑 얘랑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뉴턴은 10만 10 곱하기 5라고 할까요? 10의 5승의 다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안 외우셔도 되고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힘의 단위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더 봐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 단위는 다 했고, 동점성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체가 끈적끈적거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유체가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서 끈적거리는 거 말고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가볍게 끈적거리는 놈과 되게 무거운데 같은 끈적거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어떤 확산 반응을 할 때 두 개가 반응을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무게를 고려한 점도를 동점성 계수라고 하고, 얘는 V가 아니고 이렇게 뉴입니다. 뉴. 그리스 기호예요. 그리스 문자. 얘는 뮤라고 제가 읽는 법 다 써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 공부할 때 읽는 법을 안 써줘서 독학할 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뭐 숙지를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보면 돼요.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요게 지금 점성계수의 단위였잖아요. 근데 U는 밀도로 나눈 거니까 다 쓰면서 해볼까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누면 요 단위를 그대로 제곱미터에,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죠? 그럼 얘를 풀었으면 지금 정리가 안 되죠. 왜냐면 뉴턴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뉴턴을 다 풀까요? 네. 자, 다시 복습입니다. 살짝 지우고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고요. 왜냐면 얘만 잘 외워놓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질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었어요. 그럼 이 뉴턴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 우리가 미터가 두 개니까 여기 미터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앞에 게 지워질 거고요. 여기 세크가 하나 위에 있으니까 이 세크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서로 지워지는 애들에서 이게 2로 지워지고, 그러면 단위가 얘가 분모 중에 분모에 있으니까 퍼예요. 퍼 1이 아니고 U의 단위는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뭐 편한 걸로 외우시고 거꾸로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점성계수를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것도 여기서 말고도 이 단위를 더 쉽게 배우는 법이 있어요. 더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안 배운 애들이 나옵니다. 이게 점도 가지고는 이 단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출제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냥 저는 쿨하게 스킵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 SI 단위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못 보던 단위, 요 ST가 있고 CST가 있어요. 우리가 얘는 스토크스라 그러고 얘는 센티스토크스라고 합니다. 스토크스. 자, 얘도 CGS 단위예요. CGS 단위. 우리 여기서만 CGS 써요. CGS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CGS 스토크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스토크스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포아즈라는 사람이 요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토크스가 저 포아즈 단위를 이용하려고 만들어낸 단위예요. 그래서 얘를 정의를 말하자면 밀도가 CGS 단위는 CGS니까 센티미터 그램 세크잖아요.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포아즈 값에서 도출해낸 값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 보이니까, 자,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 점성 계수가 1 포아즈일 때, 단위로 포아즈일 때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 1이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얘가 1 스토크스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다 얘네끼리 사용하는 단위인 거고,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건 다 얘도 아니죠. 여기까지죠. MKS 단위로만 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제가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 C라고 쓰는 건 센치니까 우리가 미터를 센치로 바꾸면 100배 차이죠. 그래서 얘가 6승이 됩니다. 4승에서. 또 거꾸로 이 포화주도 센티포화즈라고가 있어요. 그냥 포화즈, 센티포화즈 이런 식으로 걔도 이제 10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좀 숙지를 그냥 하시던가 포기하시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포화즈 단위와 스토크스 단위는 할만하면 하시고 정 안 되면 그냥 무시하셔도 뒤에 또 써먹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와 액체의 점성의 특징입니다. 기체도 우리가 기체와 액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 역학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기체는 점성은 온도와 비례해요.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끈적해지는데 액체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기억하라고 써놓은 거지 정확한 원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름에 공기가 더 끈적끈적하지 겨울에 끈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습도도 이제 영향이 되게 크지만 실제로 겨울에는 습도가 높아도 안 끈적거려요. 우리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끈적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온탕에서 나올 때 더 추운 건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얘보다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요, 처음에는 기름이 후라이팬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휘저으면 기름이 잘 안 퍼지거든요. 근데 온도가 가열돼서 높아지면 기름이 후라이팬에 쫙 잘 코팅이 되죠.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액체는 더 온도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이랑 공기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도라는 건 결국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물질의 점도가 몇 포화즈다, 또는 몇 뮤다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점성계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점도계가 아주 다양하게 있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쓸데없이 이게 왜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나오니까 공부를 해볼게요.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일단 요 관련 법칙 원리 이름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워낙 많이 출제되고 얘만 외우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사실 보면 요 앞머리만 따도 앞머리 겹치는 거 없어서 좀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전 원통법은 뭐냐면 원래 원칙의 그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거의 제가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통을 2개 쓰는데 그냥 하나로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냥 숟가락 같은 게 달려있다고 할게요. 프로펠러처럼. 그러면 여기에 액체를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려는. 그리고 이 통을 우리가 돌리는데 드는 힘을 토크라고 하는데, 토크라고 하자면 그냥 돌리는 힘이 일정하다고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끈적한 거는 이 통이 같은 힘을 줬을 때 잘 안 돌 거고, 점도가 안 끈적하면 이 통이 빙글빙글빙글 잘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힘으로 가했을 때 이 통이 얼마나 잘 회전하냐로 측정하는 게 회전 원통법이 됩니다. 원래는 통을 2개에서 그 사이에 넣는데요. 이거 이해하기 더 쉽도록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관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가는 관에다가 그 액체를 채워요. 그래서 모세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점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측정하려는 액체를 이렇게 채워놔요. 좀 더 채우겠죠, 처음에. 채워서 이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액체가 밑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게 세관법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세관법은 점도가 너무 끈적하면 얘가 진짜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낙구법인데,
구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낙구법은 저도 개념적으로 보면 생긴 걸로 약간 다릅니다. 제가 그냥 보면 여기다가 구니까 철구슬, 쇠구슬 같은 걸 데모가 되네요. 쇠구슬 같은 걸 하나 놔요. 그냥 원이 이렇게 안 그려지죠?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냥 원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액체를 이렇게 채워놓고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 쇠구슬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낙구법입니다. 뭐 들으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각각의 방식으로 그냥 점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으로 측정하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 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기출문제에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쿠웨이트 요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방에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너무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스토크스 방정식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문제에 쿠웨이트 유동이라고 유동일 때 뭐 블라블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단위 면적당 힘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이 문제가 은근히 몇 번 나왔는데 우리가 그 숫자가 아예 1, 2, 3, 4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구하느냐에서 공식이 1, 2, 3, 4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답이 전부 이거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 유동을 물어보면 그냥 답이 이거다 라고, 만약에 아닌 건 지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공부에 효율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그 설명을 이렇게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봐보시고 이거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놓은 거 열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봐볼게요. 점성계수가 kg/ms이고 800kg, 밀도가 800kg 세제곱미터인 유체의 돔점성계수는 얼마인가? 자, 점성계수는 우리가 뮤라고 썼고요. 얘가 0.08kg/m의 세크래요. 단위도 다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도는 800kg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일단 얘네끼리 단위가 다 MKS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고민될 필요가 없겠네요. 동점성계수 뮤를 구하는 거니까 뉴는 뮤를 로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0.08 나누기 800을 하게 되면 얘가 계산기를 두들기면 0.0001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답이 1번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를 잘 살펴보시면 얘가 물어본 건 지금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센치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의 단위를 한번 같이 써보게 되면 이렇게 밀어서 써보게 되면 위에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고 밑에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지워지고 미터랑 미터 3개 중에 하나가 지워지면 얘의 단위는 지금 미터 제곱 곱하기 세크가 돼요. 퍼죠? 곱하기가 아니고 퍼 세크. 얘가 지금 분모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1m는 100cm죠? 근데 1제곱미터는 1m를 2번 곱한 거니까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에 만을 곱해줘야 1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즉 얘랑 얘는 만배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만을 해주게 되면 얘의 정답은 1cm 퍼 세크,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점성계수 문제는 거의 다 단위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무엇이냐? 실제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는 이제 스토머와 맥미셸 점도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거 못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직전에 따다닥 보고 가면 한 시간은 잠깐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는 숙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계수가 0.9 포화지이고 밀도가 950kg/세제곱미터인 유체의 동점성 계수는 몇 스토크스인가? 이건 푸는 방법이 많아요. 얘를 바꿔서 풀어도 되고 얘를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다 MKS로 바꿔서 풀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단위 환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그 점성계수 뮤의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의 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숙지를 하냐면 1뮤는 단위가 아닌데 1뉴턴 요 단위는 요 점성계수의 단위는 10포화지입니다. 그렇게 앞에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0.9 포화지를 단위를 얘로 바꿀 거기 때문에 10포화주로 4걸로 나누는 겁니다. 항상 4걸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원래 것으로 우리가 바꾸려는 값으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1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요. 와, 이거 저도 발음을 계속 말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09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면 동점성 계수를 물어보잖아요. 뉴는 뮤를 로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넣어서 0.09를 95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9.47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냥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스토크스 단위잖아요. 우리가 제곱미터 퍼 세크는 1제곱미터 퍼 세크는 10의 4승 즉 1만 스토크스예요. 스토크스.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해서 다시 얘를 이제 환산해 주려고 계산을 해보면 9.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미터 퍼 세크는 1 제곱미터 퍼 세크이다 를 나눠주고 여기다가 10의 4 스토크스로 바꿔주게 되면 ST로 쓰겠습니다. ST로 곱을 해주면 얘는 9.47 곱하기 10의 좁네요. 제가 이걸 9.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스토크스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MKS로 다 바꿔줘서 푸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스토크스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토크스만 우리가 단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얘를 애초에 우리가 그람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줘서 풀어버리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풀어야지가 익숙해진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할 때 난 단위를 이렇게 기준으로 바꿔서 풀 거야 라고 하나를 꼭 정하고 공부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리시는 경우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그 문제풀이 교재에 다 답이 풀이가 되어 있어요.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감사합니다.